안녕하세요. KSL 관점에서 본 초등수학 문제 해결 활동 사례 분석을 발표하게 될 대구 가톨릭대학교 김수철입니다. 네, 먼저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서론에서는 KSL 교과 교육의 필요성과 연구의 목표, 그리고 연구 내용, 방법, 이론적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하위 요소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연구 결과, 결론 및 재현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연구는 KSL 관점에서 초등수학 문제 해결 활동 사례를 분석해서 제2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생활의 터전인 다문화 가정 또는 이주민 가정의 학생들은 한국의 학교 교육에서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 맞추어 학습을 할 때 언어 또는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수학 교과의 경우 수학적 개념 이해의 문제와 별개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한국어로 된 맥락이나 한국어로 기술된 수학적 용어를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연구자는 한국어 초등 수학 교과서의 문제 해결 활동 사례를 KSL 관점에서 분석해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하여 어떠한 KSL 수학 교재가 필요하고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육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KSL의 뜻을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KSL은 Korean as Second Language의 약어로서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모어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되 모어 수준으로 구사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라고 명명합니다. KSL의 주요 교육 대상이 되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범주로는 이제까지 한국의 언어나 문화에 대한 노출 경험 없이 다른 나라에서 성장하다가 그들의 부모를 따라 중도에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이주자 가정의 자녀 또는 부모의 재혼 등으로 인해서 중도 입국한 다문화 학생입니다. 최근에는 이 분야에서 다문화라는 용어에서 이주 배경이라는 용어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 그 용어가 확정적이진 않지만 추후에 이 용어가 정립이 되면은 아마 이제 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도 이주 배경 가정으로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의 문제는 결국 학교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여건도 다르고 또 그 학습자마다의 그 배경이나 인지 수준, 학업 성취의 정도, 또 학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가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굉장한 이제 출산율이 감소를 했습니다. 2015년에 약 44만 명이었지만, 2000, 최근에는 이제 23만 명으로 8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인구가 감소를 했고요. 이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도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마저 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다문화 또는 이주 배경의 가정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안으로서 이주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입 인구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어떤 복지나 교육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은 것도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미래 우수한 경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또는 이주민 가정의 학생들이 한국의 학교에서 학교 교육을 받을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중에서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업 능력 저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수학은 한국 학생들 역시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이유는 굉장히 위계적이고 누적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결손이 나면은 수포자, 즉 이제 수학 포기 학생의 줄임말이죠. 수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경향이 한국 학생들도 굉장히 큰 과목입니다. 하지만 이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수학이라는 언어가 공통 언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또는 그런 이주 배경의 학생들 중에서 이 수학적인 감각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수학을 잘 공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문제 해결 활동 사례를 KSL 관점에서 분석해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하여 어떠한 KSL 수학 교재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 본 연구에 이제 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이제 2022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그 수학 교과서의 문제 해결 활동 사례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보는 바와 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와 연산 그리고 변화와 관계의 영역을 중심으로 먼저 본 연구에서는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1, 2학년군은 사실 이제 국정 교과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이제 수학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는 좀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3, 4학년군부터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학년군에서는 현재는 이제 검정 교과서로서 굉장히 많은 교과서들이 이제 출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도 좀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3, 4학년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수화 연산 영역에서의 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파트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와 함께 이제 실생활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변화와 관계 영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즈음에서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연구의 그 분석 대상으로서는 먼저 초등학교 3, 4학년 수학 교과서를 했고 그것으로 정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 범위는 수학 교과서 내에서의 차시별 도입부와 문장제 문제 해결 활동 그리고 사고력 증진 활동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방법은 첫 번째로 수학 교과서 내에서의 문제 해결 활동 사례를 추출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런 활동 사례들을 추출을 했는데요. 그래서 연구자는 수학 교과서 내의 문제 활동 사례를 차시별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문장제 문제를 좀 별도로 더 살펴봤고, 그 안에서 이제 사고력 증진 활동도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의 실제 장면이 등장할 때마다 화면에 캡처해서 그런 사례들을 그림 파일로 저장을 했고, 그것을 이제 목록에서 쉽게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KSL 관점에서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한국어 어휘 수준을 이제 판단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앞서 추출한 문제 해결 활동 사례를 토대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맥락이나
단어, 그다음에 수학적 어휘 등의 수준을 KSL 관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어휘 수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연구자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 전문가 1인은 한국어 교육학 박사이고 또 다른 1인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이면서 교육학 석사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 먼저 이제 도입부 활동에 대한 결과인데요. 도입부 활동에서는 먼저 수화 연산 영역에서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대여소, 석유, 친환경, 그다음 환경 전시관, 방문객, 그제, 이틀과 같은 한국어 능력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어휘와 한국 사회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신의 용어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수학계 용어가 되는 어림과 같은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들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은 문장제 문제 해결 활동이었는데요. 이 문장제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수화연산 단원에서 어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학생이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 상황에서 문구점을 거쳐서 지나갈 때에 이동한 총 거리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활용 문제의 어떤 그 한국어 구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뭇을 지나 어디까지라는 그 표현은 한국어 능력 4급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된 문제를 읽고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의도를 모른 채 이 그림에서 힌트를 얻어서 단순히 두 수의 합을 구하여 정답을 맞힐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동물원 이제 그 입장 상황에서도 뭐뭐보다 몇 명이 더 많은지라는 이 구문 역시도 외국인들이 그 외국인 학습자가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고력 증진 활동 문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측정 단원의 그 활동 사례입니다. 그 주어진 그림과 같이 표에 빈칸을 채워서 그 다음 사례 잠깐 다음 사례인데요. 네네 여기 이제 이 사례인데요. 표에 빈칸을 채워서 에, 시간을 계산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도 보면은 출발, 도착, 소요 시간, 그 다음에 와 같은 그런 어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여행 일정에서 제시된 단어 중에서 뭐 숙소라든지 탑승, 관람 등과 같은 어휘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수준이 꽤 높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국사나 석굴암, KTX, 신경지역과 같은 단어는 한국어의 문화와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맥락으로서 어,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찾기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게 되는 내비게이션 화면이 등장해서 길찾기를 검색하는 상황이라든지 한국의 지도를 보고 경로에서의 거리를 구하는 상황 등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굉장히 생소한 맥락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현재의 그 교과서들을 KSL 학습자에게 적용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 등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의 그 결론과 재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KSL 관점에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서 어떠한 수학 교재가 필요하고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3, 4학년군의 수학 교과서에서는 단원의 차시 도입 활동이나 문장제의 문제 해결 활동 또는 사고력 증진 활동 등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 다문화 가정, 이주 배경 학생들의 수준의 어려운 한국어 어휘가 본문에 다수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정서와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맥락이 종종 제시되어서 외국인 학생들은 생소한 맥락을 잃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KSL 수학 교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KSL 수학 교재 개발 시에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교재 개발에 함께 참여하거나 자문이나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수학 교재에 제시되는 한국어 수준을 적절히 판단할 그 적절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로 KSL 수학 교재를 개발할 때 다양한 문제 해결 활동의 제시에 있어 외국인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맥락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KSL 수학 교재의 문제 해결 활동 맥락을 제시할 때 한국의 정서와 지역의 특징, 문화 유산 등을 소재로 활용할 때에는 말풍선이나 각주 등을 활용해서 생소한 정보에 대한 쉬운 설명을 추가로 제시하여 이주 배경 학생들이 그 수학을 이해하는 하고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